안녕하세요. 화요일 자정마다 방송되는 책 먹여주는 여자 코너의 양지호, 변지훈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책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뇌가 쪄요. 네, 여러분 저희는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 코너의 책 먹여주는 여자입니다. 91.3MHz에 매주 화요일 자정에 방송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재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희 방송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서 신청곡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 주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까 정말 궁금해요. 첫 번째 책이 또 1984라는 또 어려운 책이기도 했고, 이 라디오라는 자체도 저희가 처음이기도 한데, 라디오가 대본이 없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마이크 소리가 또 커졌다 작아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또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자정에 방송되는 건데 이제 라디오 특성상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저희 목소리 듣고 더 졸려지시진 않았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책 소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일단 책 소개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어떤 음악 듣고 갈까요? 네, 저희가 일단 오늘 소개할 소설이 슬프기도 하고 또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쵸? 그래서 겨울 분위기도 잡아볼 겸 첫 번째 곡은 박효신의 눈의 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 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박효신의 눈의 꽃 들었고요. 여기는 91.3MHz에서 방송되는 책 먹여주는 여자 코너입니다. 네,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어서 저희 간략하게 라디오 진행 방향 얘기 드리고 갈게요. 저희 1부 작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의 배경, 언론 평가, 네. 2부에서는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현실 시사, 3부에서는 간략하게 명대사 또는 상황극 저희가 진행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책 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이 책의 제목은 구의 증명입니다. 네, 저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수학책인가 싶었어요. 그의 증명이니까. 그쵸. 이게 연애 소설 러브 스토리 얘긴데 네. 제목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1984로 머리가 조금 아팠거든요. 사회소설을 읽다가 머리가 조금 아파서 그래, 이제 좀 쉬운 사랑소설로 가보자 해서 구의 증명을 선택했는데 이게 웬걸? 저는 솔직히 더 머리가 아팠어요. 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달달한 이렇게 그런 쉬운 소설이 아니라 이게 베스트셀러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금 난해한 사랑 이야기, 좀 네. 뭐랄까 그로테스크한 느낌? 맞아요. 네, 그로테스크하다라는 독자들의 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잔인하다? 네, 그렇죠. 일단 이 구의 증명 작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구의 증명의 최진영 작가분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 최진영 작가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81년생이에요. 1981년생이고 이제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사진을 봤는데 되게 청순하세요. 청순하기까지 하세요? 네네. 저는 진짜 연애소설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구의 증명을 읽고 최진영 작가의 사진을 봤는데 되게 다미같이 생겼다. 내가 상상한 다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다미가 구의 증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네. 네. 혹시 사진 보셨어요, 지은님? 작가님의 사진이 아니면 다미의 사진? 다미 사진 없죠? 작가님 사진이요. 작가님 사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작가님 되게 청순하시네요. 네. 되게 다미가 되게 본인을 생각하면서 쓰셨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최진영 작가님은 여성분이시고 1981년생이십니다. 네, 작가님은 2006년에 실천문학으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8년 전인 2017년인가요? 8년 전이 이제 2015년에 쓴 소설이죠. 최진영 작가님이 30대 중반에 구의 증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맨 처음에는 한 해에 한 2,000부 정도 팔리던 소설이래요. 2015년 첫 출간 이후 2년 차부터 한 해에 2,000부쯤 나가다가 2년 전에 2021년부터 갑자기 한 해 판매량이 6,000부를 넘어서고 그러더니 올해 1분기에는 5만 부가 또 현재까지는 15만 부가 팔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1만 부만 찍어도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지금 종이책이 잘 안 팔리는 시대잖아요. 저만 해도 이걸 M의 서재, M모의 서재 이걸로 읽었거든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읽었는데 이 종이책 판매량이 15만 부.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쵸, 주연님? 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게 출간된 지 오래된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주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후로 15만 부가 팔렸다는 거는 정말 기록적인 숫자죠. 네. 이 최진영 작가님이 이제 신동엽 문학상, 한겨레 문학상, 또 만해 문학상, 이상 문학상까지 받으시면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식으로 한국 대표하는 여성 작가는 하면 딱 최진영 작가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상식을 키워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의 증명을 우리 책 소개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네, 2006년에 실천문학에서 신인상을 받고 2010년 제15회 한겨레 문학상에서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이라는 책으로 이제 상을 받았고요. 2014년에
팽이라는 소설로 신동엽 문학상을, 2020년에 겨울방학이라는 소설로 백신의 문학상을, 2020년 이제야 언니에게라는 소설로 만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가님이 되게 소설이 많아요. 그쵸? 다작 작가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장편 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하나 있고, 또 끝나지 않은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내가 되는 꿈부터 해가지고 소설집, 팽이, 겨울방학, 일주일, 진짜 많아요. 그쵸? 네,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최직년 작가분의 책이어서 구의 증명을 읽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최진영 작가님 소설이 이제 죽음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막 이런 소설이 있는 거 보면 원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또 실제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진영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삶과 죽음, 애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가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 최진영 작가님의 지금 구의 증명이 조금 그로테스크하다는 평이 있는데, 최진영 작가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작품의 사랑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로테스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가 의심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언제나 그 의심의 경계선에서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소설에서 저는 그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즉, 이 작가님은 죽음과 사랑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쵸? 네. 삶과 죽음과 애도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가 작가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래요. 주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책을 읽어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 작가님 그렇구나. 특유의 그런 느낌과 그런 서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약간 특유의 그 처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궁금해요. 이런 소설을 쓰는 작가님들은 정말 이런 사랑을 하셔서 이런 글을 쓰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 정도의 사랑은 해본 적이 없고, 또 이 정도로 이제 연인을 먹을 정도로의 사랑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은 어떠세요? 작가님도 이 정도의 사랑을 하시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우리 독자님들이래. 이 청취자님들께서는 구의 증명 줄거리를 잘 모르시니까 얘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무슨 내용이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줄거리 소개 먼저 갈까요? 네. 2부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얘기하기 전에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작가의 말 중에 나오는 이제 구의 증명이라는 곡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죠. 구의 숫자들의 창세기라는 곡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저 되게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기대되는데요.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구와 숫자들의 창세기. 그대는 내 혈관의 피, 그대는 내 심장의 숨, 그대는 내 대지의 흙, 그대는 내 바다의 물, 그대는 내 초라한 들판, 단 한 송이의 꽃, 그대는 내 텅 빈 하늘 위, 휘노는 단 한 마리의 신비로운 새난 그 품 속에 가득 안겨 있을 때면 기도해요. 난 지금이 내 마지막 순간이길. 그대 그 아름다운 미소 그 밖에 난 없어요. 유일한 나의 세계, 매일이 하루 같은 나의 꿈. 그대는 내 아침의 볕, 그대는 내 공기의 열, 수억 광년
어둠을 뚫고 날 부르는 별 그대는 날 이끄는 길 그대는 날 지키는 법 수백만 년 정적을 깨고 날 흔드는 손 포근한 그 품속에 가득 안겨있을 때면 기도해요 난 지금이 내 마지막 순간이길 그대 그 아름다운 미소 그 밖에 난 없어요 유일한 나의 세계 매일이 하루 같은 나의 꿈 네, 구어와 숫자들의 창세기 들었고요. 여기는 91.3MHz의 힐링 충전소 코너의 책 먹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책은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이고요. 이 노래는 우리 주은 DJ님께서 구 치시다가 나왔대요. 근데 좋아가지고 소개해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아, 책에 나와요. 아, 책에 나와요? 네, 나와요. 아, 죄송해요. 작가들의 말에 이 노래가 나온다. 어쩐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 분위기가 딱 들어맞죠. 네, 이 저의 긍정적인 이 해피 바이러스를 맞물을 수 있는 이 우울 바이러스가 저를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줄거리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줄거리가요,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가 빛에 시달려서 길거리를 떠돌다가 죽어요. 죽어서 여자가 이제 그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를 먹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네.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읽다가 그 일본 유명한 소설 중에 그 네. 영화로도 나온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혹시 아세요? 저 알아요. 근데 저 그 영화를 안 봐서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그 불치병에 췌장이 아파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네. 그 아픈 부분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게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인데 아, 진짜 먹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사랑하면은 그런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일본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베스트셀러 소설도 그렇고 구의 증명의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먹은 그런 내용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책 먹여주는 여자. 저희는 먹진 않고 책을 먹여드립니다. 책을 너무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죄송해요. 저는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왜 먹고 싶죠? 저 책 읽은 거 맞아요. 네, 책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먹은 이유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빛에 시달리니까 결국에는 네. 그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둘 수 없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먹은 거라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쵸.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엽기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거 생으로 먹은 거야? 아니면 구워 먹은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초설에서는 뭐 살점을 먹었다,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잘라 먹은 거야? 거기까지 네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지? 이 디테일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근데 그것까지 썼으면 너무 이제 그거는 공포였겠죠, 공포. 그쵸, 그거는 공포소설. 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도 그렇고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아프거나 이제 죽은 연인을 먹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문학 작품이 참 많네요. 그쵸? 네,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을 어떻게 소유한다는 그런 느낌이. 네. 이제 너무 사랑하면 깨물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건가? 건가 봐요. 아기도 네. 너무 귀여우면 깨물고 싶다라고 하듯이. 맞아요. 아무튼 이제 이 줄거리 안에서는 이 두 남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데요. 네네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죠. 네, 맞아요. 근데 이 구는 사실 모를만도 해요. 19살이잖아요. 그쵸? 저는 구의 마음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역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런 걸까? 왜냐하면 다미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요, 이모랑 자기 진로 얘기도 하고, 뭐 대학 얘기도 할 만큼 되게 정직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는 지금 여자랑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다미 입장에서도 노마라는 트라우마가 생긴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근데 구는 집이 어려워가지고 공장에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간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오다 가다가 이제 그쵸. 만난 사람이고, 그쵸. 이제 구는 다미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네. 연애가 좀 더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정상 참작을 해줘도 그래도 그냥 공장 다녔으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좀 웃긴 얘기지만 다미가 알아요. 이 여자랑 만나는 거를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둘이 이제 걸어가는 네네. 거를.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구를 잊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그 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나 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를 직접 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때 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지어 아줌마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19살 소녀의 마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다미가 왜 이렇게 최악의 선택의 남자를 골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른 건 아니죠. 8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적인 같이, 사랑이죠. 다미 입장에서는. 그런가요? 다미의 인생의 남자. 저는 약간 개척해야 된다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다미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구를 먹는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는 가족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 맞아. 근데 다미는 이모도 있었고 그래도 웬만큼 학교를 다닐 정도는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라. 네, 아니 뭐 공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뭐 학교 졸업해서 공장을 가든지 알바를 하든지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왜 저런 힘든 남자를 만나서 굳이 힘든 사랑을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여동생이 이랬다면 답답하다 느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어떠세요? 나중에 그 다미의 이모도 돌아가시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미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배경과 모든 그런 어린 생활을 같이 보낸 그런 구가 나의 그런 단짝이다. 모든 것을 동병상련?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느끼고 모든 것을 함께한 그런 나의 운명의 상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다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외롭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미는 너무 인생이 외로워요. 엄마, 아빠 없죠. 맞아요. 이모 없죠. 뭐 할머니 다 돌아가셨죠. 외로우니까 이렇게 구 같은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인을 외롭게 두면 본인 주변의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호 씨가. 네, 현실적인 여기는 책 먹여주는 여자 코너의 양지효입니다. 네, 화요일 자정 91.3MHz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의 힐링 충전소 코너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너무 구에 대해서 이제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저희 뭐 듣고 올까요? 저희 신청곡 신청받았거든요. 네. 저 강서구에 사시는 최모 씨가 신청해주신 리소의 클로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CLOSER 클로저입니다. 리소의.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알고 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네가 내 마음을 스르르 스르르
네, 리소의 클로저 잘 들었고요. 여기는 화요일 힐링 충전소 코너에 책 먹여주는 여자 양지호. 변주은입니다. 네, 저희는 91.3MHz에서 매일 방송되고, 매일이래. 화요일에 자정에 방송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재방이, 또 유튜브에서는 무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소통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소설이었는데, 주은님은 결국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랑이란 도대체 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연인이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한데 구와 다미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인가 아니면 가족의 사랑인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얘네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고작 다미에 비해서 7살밖에 많지 않지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자해 같아요. 그쵸?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심리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사랑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다미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다미는 이제 주은 DJ님 말씀대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도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고 이제 다미한테 유일한 가족이 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얘네 너무 빨리 만났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그냥 묻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먹었을까요? 그거래요. 땅에 묻는 게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먹어서 더 땅에 묻으면 자연으로 네.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럼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워요.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을 먹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먹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소설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둘한테는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는 저희가 그리고 먹는 데 취향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 저희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연인까지 먹을 순 없죠.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네. 아무튼 저도 주은 DJ님 말씀대로 이 가족 간의 사랑이랑 조금 결합된 느낌? 맞아요. 그리고, 가미는 예. 아마 굴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이제 누나와 걸어가는 거기에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이제 다미는 또 이해하죠? 네, 네.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면 이별을 하고 네. 그냥 헤어지는 순간 이제 끝인데 네. 그렇게 구가 죽었다고 해서 굴을 먹기까지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연인 간의 사랑인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분노의 감정까지 가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랑은 다 결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완벽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남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바쁠 때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우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위로해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에 인생에 항상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인생에는 항상 이렇게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필요한 게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훈님 오늘 예.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삶과 죽음, 애도 결국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 우리 삶에 늘 행복한 순간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 있고 또 매 순간에 애도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다 먹었어. 음식과의 애도죠. 내가 뭔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어. 일과의 애도죠. 우리 삶에는 항상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저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확실해요. 저는 사랑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호 씨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결핍이 있어야 사랑도 필요하고 외로우니까 사랑도 필요하고 네. 너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네. 그때는 바빠서 사실 사랑이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바빠서 건데. 사랑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구와 다미의 네. 환경에서는 이 구와 다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쵸. 결핍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들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고 맞아요. 더 애절했다 이런 맞아요. 문맥인 맞아요. 거죠.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면 더 이제 절실해져서 로미오와 네, 줄리엣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담과 구에게는 이 본인들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 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네,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더 사랑을 불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빈곤의 문제죠, 바로. 네,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 이 부분도 북마크 해놨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가 얘기한 장면이에요. 부모님은 행방불명 상태였다. 먼저 아버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서너 달 뒤도 어머니도 사라졌다고 했다. 아니, 애를 납두고 사라진 거예요. 순서가 뭐 중요하겠는가.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차례로 사라졌고 부모님의 빚이 모두 내기에 넘어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아니, 이 부모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구가 말해요. 부모님이 원래 안고 있던 빚에다가 성인이 된 나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빌린 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있다는 것.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쵸? 이 사채잖아요. 이 구가 살면서도 갚기 어려웠을 액수였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눈덩이처럼 불어있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대요. 이 사채가 원래 그렇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문제였다. 근데 여기서 바로 현실의 문제가 나와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그것뿐이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그런 곳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 부모님이 안 좋았군요. 신용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평생 가난하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자식을 키울 돈이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근데 빌릴 데가 사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채는 쓰면 쓸수록 더 불어나고 더 갚기가 힘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까지 되물림이 되고. 네, 그쵸. 근데 구도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10대 때의 의문이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그런 곳뿐이었는데 부모님은 어째서 자꾸 빚을 질까?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자꾸 왜 그럴까? 근데 구는 혼자서 결론을 내려요. 갚지 못할 걸 알기에 빚을 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는 거라고. 빚이 내게로 넘어오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잔인한 게 이 부모님이 얘한테 넘어올 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단순히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호님께서 이해하신 거는 그럼 이 아들한테 넘어갈 거니까 지금 이 순간 빚을 진다 이건가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빚을 많이 져놓고 사라지고 아들을 남겨둔다는 게 네가 정말 갚아라. 무책임하네요. 네. 이게 조금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사랑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이런 시사점들이 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무책임해서인가 이 사채라는 게 넘어올 걸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도 갑자기 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역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구는 결국에 이 구가 배운 것도 없고 교육 받은 것도 없고 물려받은 거라고는 빚과 몸뚱이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몸을 팔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이트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결국에는 길바닥에서 죽잖아요. 네, 객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정말 눈물 나는.
네. 줄거리입니다. 네, 진짜 구의 인생으로 보면은 돈 하다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네. 작가는 어떻게 이런 줄거리의 이 배경을 쓸 수 네. 있었나 그 부분도 작가님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가난이라는 게 저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혼자 살 때 네. 제가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을 다 쓰고도 알바비를 다 쓰고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급격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당장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당장 쓸 돈이 없고 내가 어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받았으니까 또 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 알바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이게 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가난이 진짜 두려운 거구나. 아무튼 그래서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는 그 뭘 할 돈조차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일하고 나서 그 돈으로 직업학교 이런 걸 다니려고 해도 다 사채업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빈곤의 대물림이 되게 무서운 게 재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는 평생 그 부모님의 빚부터 네. 끊임없이 불어나는 이자까지 계속 네. 벌기만 하면은 원천 징수되는 그쵸.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랑보다는 가난이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럼 지호 씨는 이 소설에서 사랑보다는 그쪽에 더 집중해서 보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의 연장선으로 뭘 읽었냐면 그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신간 책을 또 조금 깔짝 읽었어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원래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열심히 살아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적인 네. 복지 정책으로도 생각을 하셨군요. 네, 로맨스 소설을 읽다가 복지 정책에 대해 생각을 하고 가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거 근데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슬픔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의도가 이제 많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배경을 이렇게까지 처절한 가난으로 설정한 부분이 일반적인 남녀 주인공의 러브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처절한 가난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을 먹는다 이런 식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소설이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구의 가난에 또 충격을 받아서 더 소설이 흥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읽고 소설이 되게 기괴하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읽힌다. 그래서 흡입력이 굉장히 좋고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구랑 담이 같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구만 얘기를 하는 건 줄 알고 반쯤 읽다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면 네, 이 소설의 구성이 네, 특이해요. 처음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네, 서사적인 구성은 아닙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라 구가 한번 얘기하고 담이 한번 얘기하고 구가 한번 얘기하고 담이 한번 얘기하고 이런 구성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시간적인 저는 구성도 뒤집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처음에 보실 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더 흡입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 구와 담의 생각 차이가 딱딱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얘는 이럴 때 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제3자인 독자들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아니 구는 딴짓하고 있고 담이는 학교 다니고 있네. 이렇게 흡입력이 막 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거 영화화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영화로 된다면 네. 몇만 관객 정도 예상하세요? 몇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보통
현실에 대해서 보면은 냉정하게 네. 영화관 잘 안 가잖아요. 요즘에요? 네, 넷플릭스로 보잖아요, 다들. 아, 네, 그래서 많이 넷플릭스로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OTT로 네, OTT로 것이다. 흥행할 것이다. 가상 캐스팅 한번 해볼까요? 9는 이제 한 20대 초반에 불쌍한 남자 캐릭터인데 살짝 마성의 남자예요. 왜냐하면 누나도 꼬시고 다미도 꼬시고 살짝 인기가 그리고 또 이 태페미가 구가 있는. 네, 그 나이트에서도 되게 잘 나가잖아요. 잘생겼을 것 같다. 네, 잘생긴 남자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 역할로는 송강? 송강. 네. 탁월한데요? 네, 탁월하죠. 여자는 누가 좋을까요? 근데 나는 약간 김유정도 괜찮을 것 같아. 김유정 씨? 네, 약간 슬퍼 보이지 않나요? 아, 되게 순수하고 맑은 캐릭터를 가진 분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다미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굴을 먹는 그쵸. 굴을 먹는 이 역할을 소화해내실 네. 수 있을까? 한소희님. 아, 한소희님. 네.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셔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 영화의 그 작가가 된다면 제가 또 포인트를 잡을 인물이 누나 같아요. 아, 이 누나는 누가 해야 좋을까요? 누나. 네. 유인나님?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쵸? 누나인데 연하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성의 누나. 마성의 누나. 매력 넘치는 네, 누나. 매력 넘치는 누나. 근데 나는 좀 이 누나도 되게 이 캐릭터에서, 이 소설에서 참 순진하고 긍정적이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솔직히 사랑이 먼저인 사람. 맞아요. 좀 냉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 누나도 잘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이 네. 누나가 굴을 사랑한 이유가 네. 자기 나이대에서는 조건과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굴은 네. 그렇지 않아서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겠지. 고등학생이 뭐 조건을 보겠어. 근데 이 누나를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안정적인 남자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누나는 그 안정적인 남자를 거부하고 고등학생인 구랑 지금 동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나도 되게 할 말이 많다. 그런 캐릭터고. 네. 누나도 저는 순수한 사랑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순수한 거야. 답답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나가 구가 놓아주죠. 이 누나한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들이 이제 대시를 하게 되고 구가 놓아주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와 누나의 사이를 조금 더 살려서 긴 호흡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죠? 감독님들 이 영화화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드라마계에서도 이미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 보셨어요? 저 잠깐 봤어요. 거기 구씨 말하는 거예요? 네, 드라마 구씨와 이 소설 속의 구씨와 닮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2022년에 나의 해방일지가 방영된과 동시에 이 책이 2015년에 출간이 됐는데 그때 역주행을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마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 책을 대입해서 보셔도 충분히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최진영 작가님의 2015년작, 역주행작이죠. 구의 증명 책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줄거리 소개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줄거리가 아니라 이 문체, 흐름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감정을 깊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77쪽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쵸? 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힐링 충전소 코너의 양지호 변주은 책 먹여주는 여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또 만나요. 네, 마지막으로 듣고 갈 곡은 애쉬 아일랜드의 작별 인사락은 곡입니다. 작별 인사락은 곡을 듣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영원한 걸 바랬는데 그저 말뿐이더라 말 한마디
같이 밥을 먹고 난 뒤 괜히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내게 나갈 준비 전부 다 알고 있어 너봤잖아 내 눈치 Don't feel the same 나도 알잖아 우리 예전 같지 않네 생각만 더 야해 아직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goodbye